여러분, 리딩 시작 전에 아주 특별한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친구는 저희 집 귀염둥이 도마뱀 밀키예요. 여자아이인데요. 도마뱀들도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밀키는 겁이 너무 많아서 요리조리 잘 도망 다니는데 그만큼 활동성이 엄청 좋은 친구예요. 오늘 리딩 기운이 밀키처럼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칠 것 같죠? 앞으로 우리 밀키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직접 공들여 제작한 타로카드 샘플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올해 정식 펀딩이 3월에 시작이 돼요. 오늘 보시면서 혹시 피드백 주실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주제 설명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한 주제인데요. 2026년 상반기 연애운입니다. 밀키의 활발한 기운과 제가 직접 만든 카드의 첫 에너지를 담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 흐름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제가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리딩 시작 전에 소중한 복채부터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타로의 기운은 주고받는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정성이 모여야 이 영상 속의 행운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특히 하단의 하이프 버튼도 3번 꾹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상반기의 최고의 연인이 광속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열어보겠습니다. 아래 카드 중 가장 끌리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흐름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흐름 열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가 좀 답답하게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도 갑갑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연애가 갑갑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연애 생각하면 막막하고 진짜 뭐 손 쓸 방법이 없고 '나 이대로 그냥 혼자 솔로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도 또 똑같은 카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가중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많이 좀 답답하고 진짜 진퇴양난처럼 이미 좀 포기한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연애 이번 생에 포기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기 우리 도마뱀 친구가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도마뱀 친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카드 여는데요. 자꾸 답답하다, 막막하다, 앞이 깜깜하다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암장 카드 열어 보잖아요. 10 번, 20 번, 30 번, 40 번, 42 번, 42, 6번 카드거든요. 물론 합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만났던 사람을 보면은 답답했던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그리고 나랑 결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랑 진짜 찰떡같이 만날 수 있게 나랑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도 연애하면 나한테 긍정적인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만나왔었던 그 패턴을 보니까 나랑 좀 성향이 안 맞고 만나면 내가 더 답답해지고 내가 속 터지고 복창이 터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만나고요. 그냥 혼자 살게요. 제가 연애를 좀 겪어봤지만 만난 사람들이 왜 진짜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 저 그냥 마음 편히 혼자 사는 게 심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힘들게 연애를 했다거나 안 맞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났다거나 그걸로 내가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지금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은 혼자 잘 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사람과의는 그런 소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미 다 놨고 그냥 혼자 살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마인드를 '아직은 내가 좀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못 만났구나.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먼저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나랑 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이제 연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뀔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1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4, 5, 6 월까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오 여러분 운이 있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2, 3, 4, 5, 6월 달까지니까 네 여러분 자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2월 달은요. 어떤 느낌이냐? '아이 됐어요. 귀찮아요. 안 만나요. 그냥 혼자 살아요.' 이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2 월까지는 여러분도 특별히 연애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이런 게 약합니다만 자 3 월부터 판도가 바뀝니다. 자 3 월에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시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만나서 눈이 딱 맞아서 바로 사귀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났는데 다음에 또 만나고 좀 여러 번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사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신중하게 보고 사귀는 타입인데 아마 여러분의 연애운은요. 3월 달에 열려 있지만 이 사람을 좀 4 월까지는 좀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좀 아니더라도 3 월, 4 월, 5월 달 요때 여러분의 연애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커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3월 달에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 뭐 얘기를 하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여러분이 신중하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연애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좀 정돈이 되고 5 월에는 여러분도 연애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 3, 4, 5월 달, 5월 달에 딱 연인으로서 발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2월 달은 좀 쉬어간다고 치지만 3월 달에는 여러분이 좀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좀 흥미 있게 바라보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연애는 가능해요. 근데 이 연애를 내가 어떻게 좀 잘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반기 연애운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까요?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너무 좀 나와 좀 성향이 다르거나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떠냐면요. 일단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이 사람 자체가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해요.
연상의 느낌이고요. 여러분보다 최소 2살, 최대 6살까지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토는 연애만 하겠다라기보다는 결혼을 위한 그러한 연애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체도 저는 뭔가 큰 기업, 뭔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 아니면 중공무원 아니면 되게 큰 대기업, 아니면은 뭔가 사업체 뭐 이런 쪽으로 좀 큼직큼직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도 살짝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대인관계도 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맞고 대화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기도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왠지 모르게 티는 안 나더라도 좀 사랑꾼의 기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보여졌을 때는 되게 멋있고 강인한 느낌이기는 한데, 알고 보면은 되게 사랑꾼, 집안 사람들만 아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전까지는 좀 책임감이 약한 사람, 좀 대인관계가 안 좋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좀 만나셨다면 왠지 모르게 좀 챙김을 받으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좀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유연해요.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유연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냅니다. 여러분은 남의 얘기 진짜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친구같이 되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약간 집순이 집돌이 느낌도 있어요. 나가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혼자 편하게 쉬는 걸 좋아하는? 아까 지금 그 사람은 완전 MBTI로 봐도 외향형인 사람이에요. E의 사람인데 여러분은 내향형 I의 사람이라서 둘이 약간 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있어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처럼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의 이런 조용한 모습들에 조금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매력이 또 이 사람한테 오냐면은 여러분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적인 매력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육감적인 매력 그러니까 섹시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되게 섹시하고 뭔가 매혹적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매력이라는 거죠. 살짝살짝 비춰지는 그런 섹시함들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사실 숨겨진 매력이 진짜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숨겨진 매력, 꺼내지 않은 매력이 많아서 그 매력을 꺼내는 순간 진짜 인기쟁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매력을 꽁꽁 숨기고 있다라고 보여요. 상대도 그거를 알고 여러분에게 더 이성적인 호감과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한테 되게 말도 걸고 싶고,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 해요. 말 걸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좀 떠들고 싶은데,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고, 말 걸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은,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들고 누가 좋으면은 무조건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머문머문하고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느낌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괜히 다가갔다가 저 사람이 좀 도망갈 것 같아. 왜냐면 저 사람은 뭔가 혼자서 잘 사는 느낌도 있고 왠지 그냥 연애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다가갔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계속 '아 연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만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달라요. 이 사람의 성격으로는 막 다가가 가지고 막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한테 좀 괜히 부담이 될까 봐 좀 행동을 많이 사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계속 이 마음이 어떠냐면 그게 있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뭐 해. 또 나랑 안 맞아서 또 헤어지겠지. 헤어지면 또 나만 상처받겠지. 그럴 바엔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그 사람 보면은 대충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진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내가 또 아플까 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좀 그래요. 왜냐면은 나도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좀 두려워서 그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러한 마음 아픈 거, 그러한 상처에 아직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상대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놓치면 여러분도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도 음 한번 그 사람 온전히 바라봐 주는 거, 온전히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가오는지 열어볼게요. 상대도 약간 반신반의해요. '과연 내가 바랬던 사람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을 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 고민할 바에는 내가 행동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 자체는요. 여러분한테 좀 다가오는 이유 자체가 내가 놓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더 궁금한 거 있죠? 만나게 되면은 사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사귈까? 제가 열어볼게요. 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좀 사귀게 될까? 완벽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트를 자주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있고 상대도 상대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막 매일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여유가 있을 때 만나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좀 굳건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자체도 워낙에 공과사가 뚜렷하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리고 이성들에게 여지를 주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게 하는 타입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믿고 안심하면서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은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은 약간 집순이 집돌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특별히 서로가 이성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도 열어볼게요. 자,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요, 속전속결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사귀고 빨리 헤어진다라기보다는
빠르게 좀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사귀고 나면은 그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과 결혼할 사이인지 아닌지 그게 좀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가 '아 결혼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결혼이나 미래를 좀 전제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진지한 만남을 좀 약속을 해 두고 장기적으로 좀 만나거나 빠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빠르게 결혼이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연애운과 매력을 좀 높이기 위한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좀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게 해 주는 그런 좀 행운의 아이템 제가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골드나 코랄 핑크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밝은 기운과 좀 약간 좀 기쁨 그리고 축제 약간 이런 색감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밝고 좀 화려한 색상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소재, 옷 소재 선택하실 때도 쉬폰이나 실크 소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요. 달콤하고 상큼한 그런 과일 향이 나는 프루티 계열의 향수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숭아, 딸기 아니면은 뭐 시트러스 향이 가미된 향수 요런 게 쪼끔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뿌리면 내 기분도 조금 더 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를 좀 받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지갑 속에 좀 핸드폰 배경화면에 자주 볼 수 있게끔 친구들이랑 찍은 그 즐거운 순간의 그 사진들을 넣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꼭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면 즐거워지는 사진 아니면 우리 가족들 사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행복해지는 기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사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중에 웃긴 거 있으면은 그거 맨날 봐요. 너무 웃기거든요. 그럼 또 엔돌핀도 돌고 괜히 행복해져서 저도 좀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사진들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소리 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방에 종, 키링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들 뭐 그런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팔찌를 하더라도 좀 치렁치렁해서 뭔가 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 귀걸이도 치렁치렁하면은 지들끼리 부딪히는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좀 입으실 거면은 좀 플로럴 프린트 의상이나 소품이 좋아요. 그래서 꽃무늬나 뭐 꽃이나 뭐 열매들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원피스나 셔츠, 스카프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런 가방 같은 거, 소품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약간 사탕이나 초콜릿 미니미니한 거 좀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작은 케이스나 파우치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뭐 사람들 있을 때 하나씩 나눠 주면은 그게 또 이제 나눔, 베품이거든요. 그게 또 여러분한테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립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좀 글로시한 립 제품, 매트한 것보다는 좀 글로시한 거 그리고 만약에 바디에 로션을 바른다 치더라도 좀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오일리한 것들 약간 그런 오일리함 아니면 글로시한 그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 추천드리자면 저녁 7시 에서 밤 9시 요 사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어느 날이 좀 운세가 좋다, 행운이 깃든다 이거냐면은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이나 어디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그냥 딱 봤는데 '어 오늘 나 좀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날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어 나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든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행운의 그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소 추천해 드릴게요. 장소는요.
약간 디저트 뷔페 같은 것도 좋다 하거든요. 요즘 디저트 뷔페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딸기 뷔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디저트 뷔페 좋고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도 되게 좋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런 데 있죠. 백화점. 백화점 뭐 1층 뭐 이런 데도 매우 좋고 명품거리 이런 데도 좋습니다. 사라는 게 아니고 가셔서 좋은 기운과 에너지 느끼셔도 충분하니까요.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모든 거는 돈 안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도 너무 좋고 공연장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라운지 바나 와인 바 약간 이런 데도 좋아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반기 연애운은 들어오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른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나 답답한 부분을 활활 날려보내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흐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연애 흐름 열어봤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여러분의 성향적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냐? 인기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인기도 많고, 인싸의 느낌도 막 낭낭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스터디 모임에 가든 주목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주목을 받으려고 내가 막 관종이라서 막 그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기운 자체가 이성들로 하여금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계속 이렇게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나는 그냥 예의상 인사한 건데 막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되게 크게 반응해서 막 '나를 좋아해서 인사를 해준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상당히 좀 도화살? 매력?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받는 그러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연을 만나는 거, 연애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만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특별히 어렵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만추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연애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든 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만날 때 되니까 누군가를 좀 만나게 되고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또 운명의 카드가 두 장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여러분이 헤어진 지 지금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인연줄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공백 기간, 연애를 하면서 공백 기간도 그렇게 안 길 수도 있어요. 남들은 막 한 번 헤어지면은 막 1-2년 만난 기간만큼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은 또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공백 기간이 없이 좀 빠르게 연애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애 공백 기간 제가 거의 10 년, 12년 이렇게 연애를 했다 치면은 연애 공백 기간 6 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잊고 후회하고 뭐 그렇게 사랑에 열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41번 카드니까 415번 카드네요. 사실 지금도 주변에 이성들이 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고요. 여러분도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이 좀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이런 걸 본다, 저런 걸 본다, 이런 기준이 좀 확실하게 깐깐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쉽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 보고 따져본 뒤에 좀 그때 결정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 열어볼게요. 지금 1월이니까요. 2, 3, 4, 5, 6월까지의 흐름 어떤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자유롭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 공백기를 좀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뭐 만나면 만나는 건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나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여러분이 인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막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아서 사실 그냥 썸으로 끝나거나 누군가가 나를 그냥 좋아하고 끝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월 달부터는 좀 흐름이 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3월 달부터는 또 여러분한테 좋다고 돌직구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분도 호기심과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3월 달, 4월 달 이렇게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 자체는 3, 4월 달 그리고 6월 달 이때가 좀 좋다라고 합니다. 5월 달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현타가 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다 귀찮아. 그냥 혼자 있을래.' 이런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현타가 한번 크게 와서 그때 연애가 주춤하는 거는 있다라고 해요. 근데 또 6월 달에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날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의 연애운은 꾸준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 알고 있었어요. 연애는 하겠죠.' 이런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느냐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집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점은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월, 4월 달에 누가 들어와도 5월 달에 현타가 오는 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아이 같고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현타가 와서 이때 이별수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또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좋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을 합니다. 멘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또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6월 달에야말로 정말 괜찮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제가 전반적인 특징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굉장히 그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보자마자 '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막 달려드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이대는요. 여러분이랑 좀 비슷한 연령대 뭔가 친구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 봤자 한 살이지 막 엄청 나이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하로 쳐도 마이너스 4 살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의 또래거나 여러분보다 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기로 여러분에게 좀 직진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재치 있네요. 말도 되게 잘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성을 볼 때 뭘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매력이 많아 가지고요. 누구든 이 사람의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해, 머리가 좋아, 두뇌 회전도 빨라, 그리고 재밌어, 장난도 잘 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뭔가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 장난치고 꽁냥꽁냥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겠죠. "아니 저 연하 싫어요. 연하는 뭔가 아직 직업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좀 와일드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일드한 직업이 뭐냐? 운동
할 수도 있고 몸을 쓰는 직업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저는 교육 쪽도 들어와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체육 쪽 아니면은 진짜 헬스 운동하는 트레이너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건축이나 뭔가 큰 기계를 다룬다거나 뭔가 이제 남성들이 하는 직업들 딱 남자 하면 떠오르는 직업들 그런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목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쓰는 직업이거나 몸을 좀 사용하는 그런 직업, 와일드한 직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와일드한 직업이요. 돈 되게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그 테토 스타일 저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음 뭐 성격이 테토라기보다는 직업적인 부분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 같은 게 테토라고 보입니다. 성향적인 부분은 잘 맞아요.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유연한 사람, 괜히 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있으면은 의지하고 싶을 사람?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요.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지? 이 사람 어떤 마음이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나 봐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약간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외모도 되고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성들이 봐도 막 헉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여러분 보면은 '아 저 사람 되게 신비롭다. 뭔가 별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모 자체도 너무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외모 뛰어나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이 맞았어. 외모가 너무 뛰어나. 내가 원하던 이상형이야.'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좀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다. 성격도 너무 좋다. 유연하다. 그리고 안정감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살면서 안정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전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예요. 좀 놀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좀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지?' 이럴 정도로 여러분의 외모가 뛰어나다.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지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변의 모든 이성들에 대한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선, 자, 나는 올인하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정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을 보자마자 굉장히 꽂히고요.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와일드하잖아요, 사람 성격이. 근데 그런 거 알죠? 우리가 되게 미남 미녀 앞에 가면은 말이 헛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 보면은 말이 헛나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러지?' 약간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되게 자신감 넘치고 돌직구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걸까?' 이러면서 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죠. 여러분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을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합니다. '아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너무 경쟁자가 많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진짜 저 경쟁자를 어떻게 제껴야 되나. 저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난 뭘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자, 다행인가요? 여러분도 그 사람 보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이번에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막 엄청 미친 듯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뭐 호감? 나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 호감은 있다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과 호감은 있다라고 보이고 여러분은 이 사람 딱 보면은 내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좀 만나 보지 않았던 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당황하는 건 있어요. 어 좀 '저 사람 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멀리하는 건 있다라고 합니다만 마지막 카드가 하백 카드가 나왔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어 나는 저런 사람 안 만나 봤고 좀 당황스러워. '난 저런 연애 못 해 봤어. 나 저런 사람이랑 연애하기 싫어.' 약간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 마음이 뭔가 바뀌어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그러는지 어떠한 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호감의 마음이 막 엄청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왜 다가올까요? 그쵸. 이 사람은 왜 다가오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직구예요. 돌직구에 빠꾸가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완전 태도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질주하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저 이제 누구 만나면 가볍게 만나는 거 말고 나름의 이제 좀 진지하게 장기로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이 많겠죠. 과연 이 사람과 장기 연애가 가능할지를 볼게요. 자, 처음에 이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는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 사람 좀 내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 좀 특이한데 하면서 당황스럽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천재지변이 있어요. 여러분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도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의 다툼이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보기에는 금방 잘 풀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조차도 만나다 보면은 되게 알콩달콩하게 좀 설레이게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좀 다투는 느낌의 연애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맞춰져 가는 흐름. 그래서 더 안정적이게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설레이는 연애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스타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꽁냥꽁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꽁냥꽁냥 티키타카 잘 맞고 약간 친구같이 만나는 그런 연애라고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10, 20, 22, 23, 22, 35. 그러네요. 되게 꽁냥꽁냥 귀엽게 만나는 친한 친구의 연애 그런 느낌으로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음 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 운을 좀 높이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색상적인 부분 추천드리자면요. 좀 차분하고 세련된 블루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회색빛 같은 거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블루 계열이나 그레이 계열 요런 거 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옷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제가 소재를 좀 추천드리자면 가벼운 니트 같은 거나 린넨 소재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깨끗하고 맑은 물의 기운이 느껴지는 향. 또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펴지는 그런 향.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워터리한 향이나 화이트 머스크 같은 거. 고요한 호수 위에 신선한 공기, 비누, 약간 이런 향? 그런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템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약간 스카프나 목도리 같은 거 좋아요. 그래서 약간 실크 스카프나 쉬폰 소재의 스카프? 아니 쉬폰의 느낌의 그런 뭐 옷? 뭐 그런 거? 치마?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걸이 같은 거 있을 때
그 나침판이나 별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랑 팔찌랑 뭐 귀걸이 했을 때 나침반 모양이나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나 은색 펜던트 목걸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은색 계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재질의 그런 액세서리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원석도 좀 나와 가지고 원석도 좀 추천을 해 드리자면 아쿠아마린이나 블루레스 아게이드 같은 그런 원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석은 싼 거는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원석은 가격대가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가격대가 있는 원석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굳이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색감과 그런 액세서리만 착용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기쟁으로 만들어줄 시간과 장소도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요렇게 좀 낮 시간, 점심시간 전후 이때가 좀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는요. 여러분은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날, 고럴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해가 쨍쨍해 가지고 정수리가 탈 것 같은 그런 날들 있죠. 그래서 그런 날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에 양산 챙기시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를 좀 추천드리자면 약간 이국적인 장소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의 그 미군 부대 앞에 그 약간 그 거리 있지 않아요? 송탄에 있는 그 거리? 그런 거리도 되게 이국적이라서 그런 느낌도 좋고, 이태원 같은 데도 좋습니다. 아니면 동대문 쪽에 몽골인가 러시아 쪽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고런 데도 좋고, 뭔가 좀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거리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테마파크 같은 곳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장이나 뭐 러닝크루 같은 것도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이나 붉은색 계열의 인테리어가 있는 그런 게 좀 주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핫플레이스 카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잡으시거나 뭐 카페를 갈 때 그런 쪽으로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운은 뭐 계속 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6월 달에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운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흐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열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저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평온하게 그냥저냥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의 지루함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를 해 볼까? 지금 이렇게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그냥 누구라도 한번 만나 볼까? 시작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두 번째 카드도 좀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온해요. 좋아요. 근데 어디 한 부분이 뭔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연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를 시작을 하려면은 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애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애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나 루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연애 흐름 자체는 여러분이 뭐 연애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연애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암장 카드에서도 28 번이거든요. 그럼 22, 8, 10 번인데 여러분은 약간 자만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소개팅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딱 누군가와 눈이 맞아서 딱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그러한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은 자만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소극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연애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좀 치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반기 연애운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이 어떨까? 제가 흐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월이긴 한데 아마 1월보다는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보니까 2, 3, 4, 5, 6 이렇게 5개월간 여러분의 연애 흐름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보겠습니다. 자, 3, 4, 5. 여러분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아. 누군가를 굳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연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좀 이렇게 자만추를 원하기도 하고 좀 '운명의 상대를 마주치면은 내가 알아보겠지.'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당장 2월 달에도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이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그냥 내가 혼자 살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굴 만나 봐라." 뭐 "어떻게 해 봐라." 얘기는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뭐 근데 뭐 나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서 좀 넘어갈 느낌이 큰 거죠. 그러다가 3 월쯤 돼도 사실 뭔가 과거의 인연이 연락이 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뭐 만났다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썸을 탔다거나 짝사랑을 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연인이건 간에 뭐 친구였던 간에 이 인연이 한번 끊겨진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4 월달 카드에서 어쨌든 끊어짐이나 뭐 이제 "아니다." 약간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4월 달에도 보면은 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있어서 2 월, 3 월, 4월 달은 그냥 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운들은 들어오는데 내가 확 땡기지 않고 내가 확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흐지부지 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5월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좀 100%는 아니에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90% 만족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와 저 사람 좋아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정도면 좀 괜찮은데? 좀 만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 정도 돼서야 좀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대로 좀 연인을 만나고 싶다. 뭔가 내 마음이 동요되는 시점이 5 월이기 때문에 5 월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월 달에도 인연이 닿기는 닿는데 여러분이 잡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3월 달에는 예전에 인연이 좀 들어와서 이게 재회 이런 쪽으로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재회 생각하고 있어요." 하신다면은 3 월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만나더라도 4월 달에는 좀 내가 상처를 받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 3, 4월 달에는 좀 기다렸다가 5월 달에 좀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좀 만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전반적인 특징.
자, 어떤 사람을 좀 만날까요? 좀 전반적인 특징 열어봤습니다. 일단 성격적인 부분은요, 막 나대고 까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머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직업군? 일하는 쪽?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쪽인 것 같아요. IT 계열이거나 뭔가 투자, 아니면 좀 돈을 만져 가지고 돈을 좀 불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좀 잘하는 느낌도 있고 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적에서 보면은 조용하거든요. 차분하거든요. 근데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그냥 난리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할 때 모습과 사적일 때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친해지고 보면은 되게 재치도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좀 인기가 좀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외모도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외모가 어떠냐면은 약간 연예인급의 외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약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일단 상대의 외모에서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아 괜찮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이성들이 좀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긴 거랑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인기도 좀 있고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부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겉모습이나 이런 걸로 '아 이 사람 이럴 것이다.' 생각했지만 안으로 보면 진짜 다른 사람 진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요.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이제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 사람, 유연한 사람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여성분이시라면 그 여성의 에너지가 좀 강하다,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크다라고 볼 것 같고요. 남성분이시면은 뭔가 조용하지만서도 뭔가 이제 좀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도 막 나대고 까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사람들 말을 잘 경청해 주고 잘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딜 가든 좀 튀지는 않지만서도 조용하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는 것들, 무게감 있는 모습들, 안정감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여러분이 없으면 약간 허전한 거죠. 여러분이 막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꿋꿋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약간 그런 여러분만이 뿜어져 내는 그런 묵직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도 상당히 좀 예쁘거나 멋있거나 하다라고 합니다. 되게 깍쟁이 같이 생기기는 했나 봐요. 여러분은 약간 깍쟁이, 도도한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안으로 봤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뭔가 반전의 매력이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차분하고 까칠한 그런 느낌인데 상대방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을 좀 느끼는지 알아볼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로 보면은 내가 좀 챙겨주고 싶고
내가 좀 도닥도닥 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이 사람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분한테 되게 챙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던 여자분이시던 상관없이 약간 모성애적인 마음들이 좀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고 뭔가 친해지고 싶기는 한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마음 자체가 뭔가 여러분이랑 친해지고 싶고 챙겨주려고 해도 여러분의 반응이나 이런 게 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약간 좀 '나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이로 생각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되게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좀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좀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소개팅으로 만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말자 이런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조차 저는 뭐 왠지 모르게 좀 소개팅보다는 알고 있던 지인이랑 좀 이렇게 만나다가 좀 정이 붙은 느낌이거나 회사 같은 곳, 스터디 뭐 이런 쪽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변이 얽혀 있다거나 뭔가에 좀 외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거를 쉽사리 좀 얘기하고 뭐 이러지 못해서 좀 답답해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마음 열어봤는데 바로 어떤 카드냐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괜찮다고는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은 될 리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저래? 하면서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는 뭔가 마음을 이렇게 안 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호감이나 호기심은 있겠지만 막 진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와 저 사람 없으면 미칠 것 같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유 괜찮네. 근데 저 사람이 굳이 나를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자체가 '아 저 사람 괜찮네. 근데 저런 사람이랑 나랑 뭐 잘 될 리가 없고 뭐 안 되겠지. 왜 나한테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어장치는 건가? 괜히 나 그냥 갖고 노는 건가?' 이런 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5월 달에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을 막 계속 맴돌고 말 걸고 친한 척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잘생겼거나 예뻐 가지고 막 나한테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하면 그건 여러분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 달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왜 다가오는지도 열어볼게요. 왜 다가올까요? 자,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이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가오는 흐름이고요. 행동적인 흐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막 바로 행동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때 확신이 든다 했을 때 좀 행동적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쉽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많은 고민 끝에 '아 이렇게 계속 고민할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도 하고 뭔가를 좀 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내봤자 내가 더 후회할 일만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사귀면 어떤 식으로 사귀어요? 연애 두 분 어떻게 하실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연애 어떻게 할까요? 되게 열정적으로 연애하는 흐름이고요. 달카드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두 분이 되게 잘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느낌도 굉장히 크고요. 스킨십적인 부분도 잘 맞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뜨겁게 연애를 많이 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눈이 맞는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커요. 여러분은 지금 입장에서 제가 누구랑 눈이 맞아요. 아유,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눈이 딱 맞아서 불같은 사랑에 빠질 느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느낌은 두 분이서 진짜 조용하게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잘하는 느낌? 깊은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연애를 하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보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부분 어떤 커플들은 그냥 처음에만 가볍게 재밌게 만났다가 갈수록 깊어지는 느낌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심오한 얘기나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깊은 관계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만나게 된다면 진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흐름이고요. 36번에 46, 47번이니까 11, 47, 11, 2번 카드네요. 상대방이 많이 적극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직진하고 바쁘더라도 둘 다 좀 바쁜 건 있는 것 같은데 바쁘더라도 틈틈이 짬을 내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만날까 볼게요. 자, 이분이 잘 만날까요? 네. 잘 만납니다. 충분히 잘 만날 수 있고요. 17번이니까 17, 17번, 8번이죠. 순수하게 되게 서로에게 잘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연애할 때도 나의 루틴이나 나의 그 생활을 막 줄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잘 따라올 느낌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두 분 사이에 외부적인 일들이 좀 낀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사건들, 외부의 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사귀고 만난다는 것 자체는 좀 숨기는 거, 초반에는 좀 숨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우리 사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만난 뒤에 한 1년 정도는 만난 뒤에 솔직하게 "사귄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충분히 오랜 기간 좀 유지를 잘하면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을 좀 높이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행운의 아이템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일단 컬러가 먼저 나왔어요. 일단 무슨 색이냐? 뭔가 밤의 깊이를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블루나 딥 바이올렛 같은 그런 좀 어두운 밤을 좀 상징하는 그런 색감이 좀 더 맞겠다 싶고요. 옷 소재를 좀 선택을 하신다면은 벨벳 소재나 실크 소재 같이 좀 부드러운 소재, 고급스러운 소재가 좀 더 맞겠다라고 보입니다.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허브 향이 좀 좋은데요. 아로마 오일 향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라벤더 같은 거나 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좀 풍기는 머스크 계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미드나잇 머스크 요런 계열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얼리를 착용을 하신다, 액세서리를 하신다 했을 때는 다크블루나 퍼플이 좀 들어간 그런 주얼리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목걸이, 귀걸이 한다 했을 때는 사파이어나 자수정 아니면 짙은 남색 원석이 좀 박힌 그런 액세서리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보라색 계열의 그런 액세서리를 좀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집에 무드등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레이스 의상이 있으신가요?
그런 레이스 의상이 있다면 그런 의상, 원피스 이런 거 착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런 게 옷이 없다 하신다면 손수건도 좋습니다. 머플러나 스카프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런 가방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레이스 달린 양말 이런 것도 좀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시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약간 이런 심야 시간대가 나왔어요. 이 사이에 누구를 만나기 좀 그렇다면은 문자나 전화 뭐 DM 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개 낀 아침이나 비 오는 날 이런 날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날씨 자체가 흐릿한 날 이런 날이 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해 주고 나에게 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날씨라고 하거든요. 날 흐리다고 '아 오늘 날씨 왜 이래. 칙칙해.' 하지 마시고 '아 오늘이야말로 나에게 행운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소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미로처럼 골목이 얽힌 장소가 좋은데요. 뭐 빈티지한 골목길 같은 것도 정말 좋고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요. 한옥마을도 좀 좋고 골목길 좀 여기저기 쏟아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프라이빗한 와인바 아니면은 암흑 카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되게 요즘 깜깜한 카페? 그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대형 서점 같은 데 도서관 같이 책이 크게 크게 들어있는 곳 대형 꼭 대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뭔가 강물이나 바다가 보이는 교각 아래나 물가 벤치가 좋을 것 같아요. 한강으로 쳤을 때는 다리 밑에 반포 거기 대교 거기도 약간 교각 아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래쪽, 다리 아래가 보이는 곳 이런 곳에서 데이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도 보면 물가 벤치 다 많잖아요. 그런 데 앉으셔서 노닥노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 상반기 연애운 봤습니다. 5월 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꼭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셔서 그 사람을 확 찾아내서 연애로 발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연애 흐름 어떤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흐름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사실 연애를 하려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온해야지만 이제 연애에 대한 생각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애를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내가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내가 더 성장을 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더 행동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연애보다는 현재로서는 내 일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연애에도 환경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환경적인 부분이 연애를 하라고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여자분이시라면 여초에 계시거나 남자분이시라면 뭐 남초에 있다거나 아니면 섞여 있긴 한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연애를 꿈꿀 수 없는 환경이라던가 뭔가 지금 외부 환경 자체가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소개팅이나 누군가를 좀 만날 수 있는 모임 요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만추, 자만추 얘기를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만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네. 그리고 제가 암장 카드 열어보면은 25
25번, 21번 카드네요. 그러면 21, 22, 3번이에요. 여러분이 연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실도 이루고 싶고, 나름의 연애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연애 안 할 거예요. 저 비혼주의예요. 약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때가 되면 하고 싶고,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랑 또 이제 정말 좋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도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은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연애는 좀 꿈꿀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단은 바쁜 거, 일, 약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의 상반기의 연애운을 열어보겠습니다. 1월이긴 하지만요. 2, 3, 4, 5월, 6월까지의 흐름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2월 달에 여러분의 연애 흐름을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거나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는 누군가를 좀 이제 봐도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네.' 요런 타이밍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계기가 돼 가지고 3 월까지 좀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을 제가 좀 보자면은 여러분은 그리 늦지 않습니다. 2 월부터 좀 서서히 열리다가 3월 달에는 좀 나도 푹 그 사람한테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시점에서 뭔가 4월 달이 많이 바쁜가요? 좀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4월 달에 좀 바쁜 일이 모여 있다거나 4월 달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4월 달에 좀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월, 3월 달에 연애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는 좀 고민하고 연애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갑자기 했지?'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4 월이 약간 좀 고민의 시기, 약간 권태기 같이 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 좀 잘 지내신다면은 5 월, 6월 달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1 월이 지나면 2 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연애의 흐름과 기운이 들어오고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는다거나 어디에 좀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아름아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과는 3월 달부터 연이 닿기 시작하면서 좀 연애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늦지 않으니까요. 좀 빠르게 연애를 좀 시작이 될 수 있게끔 좀 이것저것 알아보거나 소개에 좀 많이 열어 놓는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 자체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 바쁜 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는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반적인 특징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만날까요? 저도 왜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예술의 느낌이 좀 강할까요? 뭔가 예술적인 거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뭔가 바쁘고, 예술적인 일, 창작의 일, 이런 쪽의 느낌? 아니면은 그런 신미안을 가진 사람? 성향 자체가 좀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을 조금 그 자기의 색깔에 맞춰서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바지에다가 체인을 걸고 이런 과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색을 살려서 한다. 약간 유럽에 있는 예술가의 느낌의 패션인 것 같아요. 막 꾸민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좀 예술가스러운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장인을 해요. 도자기 장인 아니면은 뭐 그 가죽 장인 뭐 자기가 생각한 방향을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이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되게 사람인데 남자라고 치면은 그 앞치마 매고 얼굴에 막 턱수염 있고 막 이게 장인처럼 뭔가 가죽 공방을 하든지 뭔가 도자기 이런 걸 하는 되게 뭔가 장인의 느낌이 커요. 그렇다고 진짜 턱수염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런 장인의 느낌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뭔가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 계통으로 좀 가르치고 있다든지,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교육의 그런 기운도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자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좀 가르치겠다. 교육에 좀 몸을 담고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로 봤을 때는 나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연하의 느낌과 동갑의 느낌은 아니에요. 최소 2살 이상이라고 보이고 맥시멈 6살까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가 어디서 막 톡톡 튀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분 이미지 자체가 밝고 동글동글하고 포근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딱 그 느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상.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이 되게 복스럽게 생기는 느낌이죠. 여러분이 딱 그래요. 뭔가 복스럽게 생겼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신체가 둥글둥글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김새, 눈, 코, 입도 둥글둥글 귀엽고 얼굴도 막 둥글둥글 귀여운 그런 느낌? 손도 되게 둥글둥글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드는 생각 자체가 '아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되게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좀 애착도 있고 그 자기 삶을 잘 꾸리고 싶어 나가는 그런 열정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 여러분은 참 안정적이면서도 되게 속에 들끓는 자기만의 그 영혼이 있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모적인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많이 뛰어나다. 연예인 같다. 뭔가 모델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뭔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 되게 성격도 좋고 외모도 딱 내가 찾던 스타일이고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살짝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번 상대방이 봤을 때 마음이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진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이랑 나랑은 진짜 이 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도 봤었던 것 같은 느낌? 운명적인 끌림을 계속 느끼는? 그리고 한 번 만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만 또 너무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금사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막 이성적인 호감이 크더라도 약간 한 발 물러나서 괜찮은 사람일지 아닐지 그거를 좀 판단하는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게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끌어들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그 매력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계속 눈길이 가고 맨날 연락을 해 볼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매력에 폭 빠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거 있죠. 과연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우리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아니 너 지금 그렇게 바쁠 땐데 무슨 연애야. 연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한테 "네가 무슨 연애야. 너 지금 바빠. 너 지금 네 인생 살아야지. 목표 달성해야지." 계속 내가 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지금 딱 뒤돌아서 봤을 땐 그게 다 가치 있는 일이었고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그냥 '주변 한 번 더 둘러볼 걸. 그냥 조금 더 천천히 갈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 남들이 5년 안에 해야 될 걸 저는 1년 만에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축나고요. 열정이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가는 것보다 길게 얇게 가는 게 저는 좀 요즘엔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길고 가늘게 가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나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나를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여유 있어도 되고 가끔 쉬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게 일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이거를 만나는 게 맞을까? 정리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은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좀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내 마음을 숨기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몰아붙이지도 말고 그냥 모든 거를 떠나서 일과 사랑 모든 거를 다 떠나서 그냥 내 온전히 스스로 놓고 봤을 때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분명히 연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면서 그 타이밍을 자꾸 이렇게 널리 날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냥 2-3월 달에 왔을 때 확 잡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이 크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자꾸 숨기고 안 좋아하는 척 막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꼭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니까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저처럼 폭삭 늙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상대가 여러분에게 왜 다가오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 뭔가 삘이 통했다입니다. 나랑 저 사람 비슷한 것 같아. 더 알고 싶어. 너무 궁금해. 이게 좀 커요. 그리고 이 사람만의 느끼는 감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랑 좀 비슷한 느낌? 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쪼끔 더 다가가고자 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랑 같은 생각이 있고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궁금할 것 같아요. 나랑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서로가 좀 궁금함을 좀 가지게 된달까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떻게 만나게 될까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두 분은 정신적인 부분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교감을 좀 잘한다. 서로 좀 소통을 잘한다. 얘기를 많이 한다. 대화를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 대화를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밤새서 수다를 떨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대화가 되게 잘 통해서 진짜 밤새서 떠들 수 있을 만큼 되게 얘기를 잘 나누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억지로 맞추는 거는 아닌데도 잘 맞아가는 느낌. 이게 딱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알잖아요. '아 우리 운명이구나. 우리 이렇게 잘 맞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도 이 사람이랑 만나니까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 모든 게 그냥 내 삶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잘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연애를 해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트러블 나고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평온하게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바쁘잖아요. 이 일 중요하잖아요. 워라밸 찾으면서 연애까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는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게 평온하게 연애가 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잘 만날까? 열어볼게요. 대화가 일단은 좀 되게 잘 통하고 서로가 만나잖아요. 되게 애들처럼 잘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처럼 막 장난치고 그렇게 노는데 잘은 못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잘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었던 연애잖아요. 일 때문에 내가 못했던 연애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아 연애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 연애를 하더라도 나의 삶을 잃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번에다가 35 번에다가 55 번이니까 50번 카드네요. 확실히 뭔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미래까지 길게 봐도 될 정도로 평온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진짜 인연이 깊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인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막 "바빠서요. 못 만났어요. 그냥 제가 그냥 안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잘 만나는 인연은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컬러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검은색 옷보다는 좀 밝은 색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트 옐로우나 스카이 블루 같이 조금 밝은 색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옷 소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요. 약간 물처럼 흐르는 그런 유연한 그런 소재, 차르륵하는 그런 소재들, 시폰이나 실크 같은 것도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비가 그친 후에 피어나오는 그런 꽃향기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나서 나오는 그 향, 무슨 향인지 아시죠? 그래서 약간 상큼하면서도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꽃향기, 네롤리나 오렌지 블로썸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아이템 중에서 옷인데 앞뒤로 입는 거 있으신가요? 후드티인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입었다가 뭐 뒤집어서 입어도 또 그 모양인 그런 좀 앞뒤로 이제 입어도 되는 앞뒤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그런 옷이나 가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있으시다면 그거 좀 잘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수건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컬러풀한 색감의 손수건이 있다면 그거를 항상 가방에 지니고 다니셔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유리 공예품이 있다. 그것도 좋아요. 그거를 오브제로 가지고 계셔도 정말 좋고요. 아니면 목걸이로 되어 있는 유리 펜던트 같은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 신발 아직 개시를 안 한 새 신발이 있다면 그거를 신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발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다 좋지만 발찌를 좀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발찌가 있다면 발찌도 좀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좀 인기쟁이로 높여줄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전 10시 에서 낮 12시 사이 요 시간적인 부분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날이 지는 노을이 지는 그 시점. 근데 지금처럼 추운 날 말고 약간 기분 좋게 바람이 부는 그런 딱 봄 날씨의 느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날씨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소를 좀 추천드리자면 좀 바람이 잘 부는 루프탑 카페나 전망대 같은 곳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모임을 하셔도 좋고요. 뭔가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나 편집숍 같은 곳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 있을 때 한 번씩 나들이 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뭔가 스터디 카페나 세미나실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뭔가 움직임의 에너지가 있는 공항이나 기차역 이런 것도 좋고, 버스 터미널 이런 것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장소 좀 여러분이 가시면 정말 많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반기 연애운은 좀 빠르게 들어와 있는 편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잡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